6학년 1학기 사회수업 시작할게요. 첫 번째 단원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 우리 배우고 있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4.19 그리고 5.18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6쪽부터 29쪽까지의 내용으로 5.18과 6월 항쟁 그 이후에 우리나라 민주화의 과정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발전해 왔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항쟁의 결과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 그러니까 민정당의 대표이면서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는 6.29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했던 내용은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이에 많은 시민들은 민주화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라고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또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민주화 사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16년 만에 드디어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대통령 직선제 선거가 시행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치러진 선거가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자,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6.29 선언으로 민심을 얻고 이제 안정을 찾을 때다 이렇게 강조했던 여당 대표였던 노태우 후보, 그리고 양대 야당 총수였던 김영삼, 김대중 후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들은 이제는 더 이상 군인 출신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정권이 교체되어서 이 6월 항쟁으로 이루어낸 민주화를 이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야권에서는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모두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표가 분산이 되면서 전두환의 뒤를 이어 노태우가 대통령이 될 염려를 해서 야당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게 되고, 당시 김영삼 씨와 김대중 씨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단일화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의견 차이로 인해 결국 단일화는 성공하지 못하고 각각 기호 2번과 3번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이는 야권 지지자들의 표가 분산되는 결과를 결국 가져오게 되었고, 노태우 후보는 36.6%의 득표율을,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는 각각 28%와 27%의 득표율을 가지면서 노태우 후보가 제13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핵심 세력이었던 노태우가 박정희에 이은 전두환의 군사정권을 거부했던 국민들의 항쟁인 6월 항쟁에서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이는 선언을 하고, 야당의 두 대표는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군인에 의한 정치, 군정을 종식시키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6월 민주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과 언론의 자유보장, 자치와 자율보장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었죠.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 2항은 우리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대통령을 국민들이 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이 지극히 마땅한 것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4.19의 뒤를 이어서 5.18, 6월 항쟁 등 우리 국민들이 싸워서 쟁취한 것이고, 오늘날까지 국민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선거방송 관심 있게 보나요? 이제 다음 달이면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있는데 개표방송, TV 토론회 이런 거요. 그런 거 지루하고 재미없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 선거 때는 후보자들 간의 토론회를 열어 중요한 정책과 공약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이를 TV나 인터넷으로 중계를 하게 되는데요. 이는 대통령을 뽑을 권리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국민들은 각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다음 대통령으로 누구를 선택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개표방송 역시 방송을 통해 생중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공정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선거방송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4.19, 5.18, 6월 항쟁 등을 거쳐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힘겹게 싸워 얻어낸 것이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이죠. 자, 민주주의에 있어서 또 하나는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제도란 각 지방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정책을 하기 위해 각 지방 대표, 그러니까 시장이나 도지사 등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지방자치제는 1955년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폐지가 되었다가 6월 민주항쟁의 결과 6.29 선언을 통해 다시 시행되었고 1991년 지방의 국회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 선거가 구성이 되고 1995년 지방의회 선거와 함께 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므로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방자치제는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투표에 의해 뽑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하지만 이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오히려 주민들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럴 때는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투표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을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은 되는 게 아니고 이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여 그 투표한 사람들 중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해당 단체장이나 의원은 그 직을 상실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이런 주민소환제를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처음으로 시행을 해서 오늘날까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6월 항쟁 이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떤 형태로 발전되어 왔는가 하는 내용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날 시민들이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자,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민주정치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